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의료원 환경보건센터 유승진 국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찾아가는 환경보건 이동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공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두려워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아픈 친구를 은근히 따돌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친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친구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친구들, 그러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친구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는 어떤 질환일까요?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는 신경발달 장애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는 그림에서처럼 영어로는 ADHD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화를 잘 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왼쪽에 그림 보이세요? 주의력 결핍. 첫 번째 특징은 부주의합니다. 공부를 하려고 지금 우리 친구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막 게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가 산만해서 집중을 못하여서 한 가지 과제나 활동에 몰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요한 물건들을 자주 잃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지시한 내용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과제와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해서 외부의 자극에 쉽게 산만해지기도 합니다. 자, 가운데 그림 볼까요? 과잉 행동입니다. 우리 친구가 사다리에 막 올라가고 있는데요. 즉,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도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며 혼자 돌아다니며 주변 아이들에게 장난을 걸기도 합니다. 또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고도 자주 일으켜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볼까요? 오른쪽 그림인데요. 충동성입니다. 충동성. 그래서 선생님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불쑥 대답을 한다거나 자신의 순서를 잘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기도 하고 간섭하거나 참견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의력 결핍, 그리고 과잉 행동, 그리고 충동성, 이런 행동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직관적으로 혹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행동을 다른 아이들과 조화시켜서 자연스럽게 말썽 없이 집단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친구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집단 따돌림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자, 나는 정말 ADHD일까? 이건 스스로 해보는 ADHD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왼쪽은 주의력 결핍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른쪽은 과잉 행동과 충동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나는 ADHD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친구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는 유전적인 원인과 환경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 유해 물질이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의 발생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들이 꾸준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최근의 증가 추세는 환경적 요인과 연관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는 어떤 환경 요인 때문에 생길 수 있나요?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그 원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납, 수은, 중금속, 그리고 간접 흡연, 플라스틱 첨가제 등 다양한 환경 물질이 노출되는 것은 뇌신경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해 환경 물질에 대한 노출을 알고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린이들의 건강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림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네, 수은 같은 중금속 함량이 높은 이런 큰 생선들 섭취하는데 조심하시고요. 플라스틱 그릇, 통조림 캔, 음료 캔 등의 코팅 재료, 또 인공색소나 방부제가 들어간 식품 첨가물, 그런 음식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몽땅 버려 아깝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채소와 과일을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해 주세요. 그리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 주세요. 네, 그것이 우리들이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될 사항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친구들은 잘하는 것이 없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었지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한 역사적인 인물들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ADHD 특징,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의 특징은 활력이 넘친다, 에너지가 넘쳐흐른다, 생각이 많은 것은 호기심과 창의력과 연결되는 가 많아요 라고 썼습니다. 대표적인 위인들이 있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유명한 위인들은 여러 명이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천재 미술가이며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하죠. 또 여러분처럼 상상력이 풍부하고 기발한 호기심으로 계란을 품어서 병아리로 만든 일화의 주인공 누굴까요? 네, 발명왕 에디슨.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네,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자, 지금도 존경받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한 만화영화 제작자 월트 디즈니. 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였지만 훌륭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와, 정말 훌륭한 분이 많네요 라고 여기서도 써놨습니다. 자,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셨지요? 네, 친구가 될 수 있죠?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도 모두가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기를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